자, 물론 1, 2, 3 형식의 영작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독해에 쓰일 때 4형식, 5형식 구분할 수 있고 특히 5형식을 어떻게 자기가 자유자재로 갖고 노느냐. 5번째 형식 5형식이야. 이것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법에 5형식의 목적 보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5형식이 먼저 손에 익어야 돼. 그래서 4형식, 5형식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 2, 3형식의 어떤 기본 영작 연습을 추가로 할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된다. 자, 1번 가보자. 분명히 자기가 먼저 풀어봤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답을 맞추는 수준에서 이걸 해야 돼.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그는 주었다잖아. 그치? 그는 주었다니까 잠깐만 이거 좀 안 보이게 좀 없애고 가자. 지금 여기에 문단 보호가 좀 있어갖고 안 보이게. 사라져라 뿅 화살표. 사라졌지? 와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자, 그는 주었다잖아. 그치? 그럼 뭐 뻔한 거 아니냐? he gave잖아. he gave.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누구에게 준 거야? 그의 아들에게 준 거잖아. his son. 오케이? 무엇을 준 거야? 새로운 자전거 하나를. new bicycle. 오케이? 새로운 자전거 하나를 줬지. 그럼 잘 봐봐. 목적어가 몇 개야? 일단 준 건 뭐야? 새로운 자전거 하나를 준 거지. 그럼 이게 동사 gave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his son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지.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들하고 자전거는 같은 대상이야? 전혀 달라. 전혀 다르지. 이게 몇 형식의 특징이라 했어? 4형식의 특징이라 했지. 무슨 동사? 그래, 남한테 주는 거니까 수요 동사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2번 가본다. 나는 희망한다. I hope. 야, 저절로 나와야 돼. 누가, 니의 오빠가 your brother. 그 다음에 뭐 하길 바라냐면 이번 주에 오기를. 자, 이번 주를 바래, 오기를 바래. 오기를 바라는 거지. 오는 거. 자, 오는 거는 come이잖아. 그치? 잘 봐. 근데 나는 희망한다. 니네 오빠가 뭐 하기를? 이번 주에 오기를. 그럼 잘 봐. 오는 거 누가 오니? 우리 오빠가 오지. 우리 오빠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슨 어가 된다 그랬어? 그래, 5형식의 목적 보호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잊지 마. 좀 전에 새머리처럼 또 방금 들은 걸 잊으면 안 된다. 보호 역할은 두 가지만 한다 그랬잖아. 뭐 아니면 뭐? 대답해보라고. 뭐 아니면 뭐? 그래,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커먼 품사가 뭐냐? 동사잖아. 말이 안 되잖아. 동사잖아. 그럼 이 동사가 오면 이거는 틀린 문장인 거지. 그래서 5형식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동사가 아닌데 동사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동사를 뭐나 뭘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명사든 형용사든 무언가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동사가 아닌 자리에 왔을 때 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준동사라고 그래요. 준동사가 뭐냐? 동사에서 왔지만 변형을 시켜서 형용사나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동사에 준하는 품사다. 그래서 준동사라고 부르는 건데 나중에 다 배울 거야. 이번엔 특강 수업에서 다 배울 거란 말이야. 어쨌든 컴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 컴을 변형해야 돼. 뒤에다 ing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앞에다 to를 붙이든. 근데 니네 오빠가 이번 주에 오기를.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지? 앞으로 올 거지? 미래성이 있단 말이야. 미래성이 있을 땐 앞에다 뭘 붙여주는 거야? to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to come 하면은 니네 오빠가 이번 주에 오기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를 넣어야 되잖아. 이번 주는 this week.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무슨 구라고요? 그래, 부사구라고요. 부사구는 형식 따지는데 안 들어가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오는 게 누가 온다고? 니네 오빠가 오지? 그러면 목적어 오빠의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니까 목적보어가 되는 거야. 이게 몇 형식? 그래, 5형식 되는 거지. 됐어? 자, 3번 맞추러 가자. 그는 그의 아들에게 약속했다. 뻔하네. he. 약속했다부터 주어 동사. 항상 기본 주어 동사. promised. 그의 아들이니까 his son. 잘 봐. 4시까지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약속하는 게 4시까지야? 돌아오겠다고요. 돌아오겠다고. 그치? 그럼 뭐야? to come back.
선생님이 영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o가 써지는데 그 이유는 뭐야? 동사가 와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 근데 동사가 왔기 때문에 to를 붙인 거야. 그리고 미래성이 있잖아. 그치? 4시까지 by 4 o'clock. 그렇지? 4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봐. 2번하고 3번 이런 데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껍데기는 거의 똑같지 않냐? 자, 껍데기. 자, 확장펜을 해서 자, 껍데기 봐봐. hope, 그 다음에 promised 동사 맞지? 그 다음에 your brother, his son 똑같지? 그 다음에 to come back. 겉으로 보기에 껍데기는 어떠냐? 다를 게 뭐가 있어? 주어 다음에 동사 왔고 그 다음에 목적어 왔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원형 왔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내용을 봐봐. 내용을 보면 자, 2번 문장의 to come은 누가 to come 하는 거야? 2번 문장의 to come은 your brother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3번 문장의 to come back 봐봐. 3번 문장의 to come back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가 하는 거야? 그의 아들이 하는 거야? 잘 봐. 그는 약속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4시까지 돌아올게? 그럼 4시까지 돌아오는 이거를 아들이 하냐고 아빠가 하냐고 he가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2번에서 to come은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었으니까 뭐였어? 목적 보호였잖아. 그런데 3번은 to come back을 목적어 his son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 보호가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몇 형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이거는 5형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궁금하잖아. 그러면 너는 도대체 몇 형식이냐? 잘 봐. 그러면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 돌아오겠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은 4시까지 돌아오겠다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그의 아들. 됐어?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 되는 거야? 4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유자재로 5형식과 4형식을 갖고 놀아야 돼. 갖고 노는 방법은 간단하다. 목적어와 목적어 뒤에 온 녀석이 같은 녀석이냐 전혀 남남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야. 2번 같은 경우 your brother가 to come 하니까 5형식. 3번 같은 경우 his son이 to come back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5형식이 아니다. 그래서 4형식이 된다. 이해됐니? 자, 4번 답 맞추러 가자. 당신에게 부탁을 요청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가 영어로 may I야.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 help you? 자,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요청해도 될까요? May I? 요청하다 ask 쓰면 됩니다. 자, 요청하다 ask가 있고 누구에게 요청해요?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부탁, 호의, 친절, favor입니다. favor를 쓴 거는 부탁 한 차례 제가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어감이에요. 그러면 당신에게, 자, 당신에게 a favor, 당신하고 부탁, 호의, 친절하고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른 거지, 그치? 너에게 호의를 요청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you하고 a favor하고는 남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형식의 흔적이야? 그렇지, 이게 4형식의 흔적이란 말이야. 4형식, 5형식 이제 구분이 가야 돼. 아까 1번도 봐봐. his son하고 새로운 자전거하고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른 녀석이잖아. 이거 4형식이잖아. 5번 가보자. 그는 설득했다. He persuaded. 누구를? 그의 아들을 his son 뭐 하라고? 숙제하라고. 그러면 뭐냐? to do homework. 숙제하라고. 오케이. 뭐 전에? 저녁 전에 부사구죠? 부사구는 항상 문장 끝으로 갑니다. Before dinner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러면 자, 숙제 누가 하니? 그 남자가 하니? 목적어 his son이 하니? his son이 하지. 그럼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니까 목적보호가 되지. 그게 몇 형식? 5형식. 자, 그 사령관은 명령했다. The commander. 야, 단어도 다 주고 이게 어려울 게 뭐 있냐? 명령하다만 알면 되잖아. 명령했다 영어로 뭐? 그래. 오케이, good. ordered his soldiers. 그렇지. 그의 군인들이 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면 명령한 게 나아가로야, 앞으로야. 나가라 이거지. 나가라. to move. 그 다음에 앞쪽으로 있네요. 뭐라고? forward. 앞쪽으로 나가세요 라고. 그럼 앞으로 나가는 게 사령관이냐 군인들이냐? 군인들은 앞으로 나가라지. 목적어야 목적보어다 이거지. 몇 형식? 그래, 5형식. 됐어? 예. 지금까지가 4형식 5형식 구분해보면서 영작 연습 기본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 싹 지우고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올해 EBS에 나왔었던 실제 5형식 문장, 실전 문장에서 뽑으니까 단어가 좀 어렵겠지. 그래서 일부러 단어 다 주어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싹 지우고 밑에 페이지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뿅뿅뿅뿅뿅뿅 됐어. 고3 EBS 실전 예문. 인류학자들은 소모의업자들과 기업의 리더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라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고려하다라는 수거. 자, 너 들어가고, 자, 펜으로 바꾸고, 자, 고려하다라는 수거 있잖아요. 고려하다라는 수거. 고려하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take into consideration. 요거 활용하면 돼. 그러면 인류학자들은 주어겠지. 동사 빨리 찾아봐. 아,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가 동사겠네, 그지? 그 다음에 목적어. 소매업자들과 기업의 리더들에게. 이거 목적어겠네? 뭐 하라고?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라고. 그럼 잘 봐. 문화적 요소 고려 누가 하니? 인류학자들이 하니? 목적어인 소매업자들과 기업 리더들이 하니? 그렇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인류학자들은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이니까 S. 그 다음에 동사. 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encouraged. 누구에게? 소매업자들. 자, 주어 동사 나왔지? 그 다음 이제 목적어 나올 차례야. retailers and corporate leaders. 길기도 하다. 얘네가 목적어인 거야. 이 목적어들에게 뭐 하라고 한 거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다. 그럼 고려하다. to take. 그 다음에 무엇을 고려하래? 문화적 요소를. 이 A 부분에 들어갈 게 문화적 요소인 거야. cultural factors into consideration.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오형식의 전형적인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to take cultural factors into consideration.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으면 학교 서술형에 뭐가 두렵냐. 당근 쉽게 해결될 수 있지. 그러면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건 누가 해? 그래, 목적어가 한다고. 그러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 주니까 얘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오형식인 거야. 이해됐어? 자, 조금 더 나가서 8번 한번 해보자. 연장된 멈춤은 S. 아마도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용할지 모른다. 빨리 동사 찾아. 아마도 허용할지 모른다. 조동사 아마도 뭐뭐일지 모른다. 매일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허용하다 동사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적은 누구?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간을. 그러면 뒤에 나온 그 감옥으로부터 도망갈 시간을, 즉 시간을 꾸며주는 표현이 뒤에 뒤따라 나온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연장된 멈춤은 extended pause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 다음에 아마 허용할지 모른다니까 매일을 쓰면 돼. 약한 추측일 때는. 그 다음에 허용하다 올라오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우리들에게 us. 무엇을? 시간을. 그러면 allow the time.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떤 시간이라고? 감옥으로부터 도망갈 시간. 자, 감옥으로부터. 명사를 꾸미는 것은 원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야. 근데 도망가다 라는 뜻이니까 또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그럴 때 도망가리잖아, 그치? 미래성이 있을 땐 다 to 쓰는 거야. 그래서 뭐야? to. 도망가다 저 앞에 알려줬네. escape 다음에 from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도망갈 시간. 어디로부터? 감옥으로부터. the prison. 그러면 자, 해석해볼까? 연장된 멈춤은 아마 허용해 줄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어떤 시간인지 궁금하지? 감옥으로부터 도망갈 시간. 그럼 이번에 잘 봐. 우리라는 사람하고 감옥으로부터 도망갈 시간은 남남이야? 같은 사람이야? 남남이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야. 이게 몇 형식이라고? 이거는 4형식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에 있는 7번은 몇 형식이었고, 이건 5형식이었지. 하면서 영작도 하고 자연스럽게 돼야 된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8문제 마치고 잠시 후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목적어가 복잡하게 와. 응? 그 다음에 목적 보호도 복잡하게 와. 이제 1, 2, 3, 4, 5 형식이 슬슬 이제 길어져.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영작하고 해석해서 만나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 연습을 할 거야. 됐니? 자, 기본 영작 연습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다시 만나. 쉬도.